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계속되며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35만 명 넘게 감소하며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업자 수도 역대 6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끄떡없다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퇴출을 결정한 영국엔 정중하게 다시 생각해달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지만 유럽 공략의 전초기지인 영국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논란 끝에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유학생 비자는 놔두되 새로 신청하는 비자는 내주지 않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실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잠시 주춤해졌다라는 소식,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모더나사가 임상 3상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달 말일 정도가 되면 일단은 많이 지금 퍼져 있는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자를 모집한 뒤에 3차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도 있고요.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지금 상승폭이 괜찮은 모습이고요. 2200선 지금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일단 2200선은 확실히 저항선으로 보이긴 합니다. 2200선 지금 살짝 뚫고 올라오긴 했는데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도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린 뉴딜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있고 또 내려가는 종목도 있고 종목마다 다 다른 느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008-2번이나 직접 전화 상담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전통적으로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위 종목들의 좀 강세 속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를 좀 위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오전 시장에 좀 포착이 좀 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5G 관련 업종이죠. KMW,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을 위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역시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외국인과 동일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현대모비스도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BH, PI 첨단 소재, KMW 등의 좀 매수세가 집중된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보자면 5G 업종과 그리고 IT, 자동차 업종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좀 5G 데이라고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기 때문에 오늘은 5G 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세 업종 가운데 5G 업종 관련 강세가 좀 당연히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전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여러 강세 업종 가운데에서도 좀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이 오늘 전반적인 상승의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거래 같은 경우에 오후 2시 청와대 발표 이후에 이슈 소멸에 따른 일부 관련주들의 차익 조정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발표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이런 시장의 관점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업종 가운데 5G 관련 업종이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무선통신이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이런 데이터 산업에 대한 육성책이 포함된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같은 데이터 산업을 위해서는
5G 통신 인프라가 좀 구비되어야 된다는 점은 필연적이다라는 점에서 이 5G 통신 관련 업체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또 국내 이슈뿐 아니라 글로벌 하반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 미국을 중심으로 한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 작용하는 점 등이 오늘 5G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간 상승을 이끌었던 에이스테크 역시도 상승 추이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등의 강세도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KMW,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그리고 HF까지 좀 대시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200선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보합권의 시장 가정은 해봐야겠지만 역시나 오늘 같은 시장 흐름, 모멘텀에 따른 업종 내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오늘 좀 강세의 업종이긴 해도 자동차 업종, 특히 현대기아차 그룹 중심의 관심은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 부담은 과거 대비 없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차가 거의 8% 육박하는 주가 상승을 보였다 하더라도 과거 주가를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가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덜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 기아차 그룹 쪽을 중심으로 한 주가 부담 역시도 덜하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향후 수소 전기차 중심의 이 글로벌 트렌드에 있어서도 이 현대 기아차 그룹이 그렇게 뒤떨어진 점도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전일 주목받았었던 이 한국판 뉴딜 정책,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좀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은 계속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은 언론 보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전일 발표 내용 가운데 오늘 상승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이 이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약 13조 원의 국비 투자 계획을 밝힌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 주도의 이런 인프라 투자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 현대차의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연구개발 지원금에 정부의 정책이 지원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 주기를 중심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안도 중심의 관심이 꾸준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객장 소식 들어봤고요.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징주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 개발이 순항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한 수요일 장입니다. 코스피가 지금은 220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현대차, 파미셀, 대덕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모더나발 호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파미셀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파미셀이 현재는 19%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22,7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폭 키우면서 오후장에는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최고가 24,200원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필요한 유전자 치료제 주 원료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파미셀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미셀은 뉴클레오시드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현대차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현재는 7.88% 오르면서 거래가 109,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최고가 11만 원까지 터치한 후에 횡보하다가 다시금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에 하나로 전기 수소차를 보급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10대 대표 사업 중에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오늘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그룹주들이 다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이날 열린 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대덕전자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18% 넘게 올라줬고요. 거래가 1,8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고 있고요. 최저가 9,870원부터 최고가 11,350원까지 오른 뒤에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대덕전자가 신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9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자기 자본 대비 13.83%로 투자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특히 대덕전자는 오는 3분기부터 영업이익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알아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주요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15% 오르면서 가격 1,120만 원대에 형성돼 있고요. 이더리움이 0.27% 빠졌습니다. 가격 29만 1,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59% 빠지면서 27만 8,000원대, 에어드라는 0.38% 올랐고요. 가격은 285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시죠.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라이트코인과 이오스가 각각 소폭 내리는 가운데 이오스의 거래가 3,108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 어제 발표가 하루 지나서 된 거고요. 결국엔 이 부분으로 지금 증시가 일부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혜주 찾기가 역시나 분주한데 뭐 오르는 종목들은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하지만 갈피 잡기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 만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아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와 함께 가장 주목할 게 이벤트 노출이기 때문에 어제나 단기적으로는 약간 매물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이쪽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만큼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소차 관련된 섹터나 전기차는 일단 좋긴 좋은데 너무 좀 먼 미래가 아니냐, 그리고 아직 가시화된 게 없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일단 막대한 자금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액션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구체화되고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단기적인 매물이 나올 때 중기적인 시각적으로는 계속 편입시키면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들이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 가장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5G 관련된 데이터 댐이라는 표현을 정부에서 썼었는데 이쪽이 다시 어떤 상용화는 먼저 시작했지만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투자가 지연된 만큼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높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KMW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고 좀 긴 시각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우리도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시총 뒤바뀜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데 그렇다면 업종별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상위권에 올라가는 업종이 있을 텐데 좀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과거에 2000년도만 하더라도 어떤 에너지 기업 그리고 어떤 이제 유통기업 이런 쪽이 시가총액 1, 2위 쪽에서 다투었던 모습들인데 지금 2010년도를 지나면서 애플이 등극하기 시작했고요. 그와 함께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마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쪽으로 언택트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되고 어떤 시가총액 상위로 돌아오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수의 상승세보다 훨씬 더 강하게 탄력을 보여줬던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독일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지멘스라고 하는 기계 업종이 강세를 시총 1위를 보였다가 2010년도 중반에는 바이엘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그리고 현재는 SAP라고 하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와 함께 2위는 린데그룹이죠. 린데 같은 경우는 효성과도 손잡고 이제 어떤 수소 충전 관련된 쪽을 경위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는 관점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영국 같은 경우도 어떤 시총 1위가 어떤 금융 쪽에 HSBC 홀딩스가, 그리고 또 담배 쪽에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수위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약회사로 모두 다 바뀌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시장의 변화가 이렇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하는 쇼피파이 같은 경우가 기존의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를 뒤쫓으면서 오히려 시가총액이 역전이 나오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도요타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시가총액 10위권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키엔스라는 회사, 또 제약회사인 주가이 제약, 소니 닌텐도 게임 쪽이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남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는 회사가 메르카도 리브레란 종목입니다. 중남미 아마존인데 아르헨티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나 그리고 칠레, 콜롬비아 쪽에서 더 성장률이 뚜렷하다라고 하게 되면 중남미 기업으로 최초의 나스닥 상장한 회사와 함께 신고가 경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BBIG라고 하는, 즉 어떤 그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게임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0위권 쪽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전통 제조업체를 다 밀어냈던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가 증시 지도를 바꿨는데 아마 2분기 실적 쪽으로는 여전히 언택트 쪽이 대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치료제나 백신 개발과 함께 그리고 지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반기 쪽에 대한 흐름들은 희망추기 차원에서 기존의 컨택트주라는 종목들의 어떤 피해를 받았던 업종과 종목들이 오히려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과 어떤 외국인들의 스탠스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언택트주 중에서는 좀 못 간 종목 중에 하나가 NHN 같은 경우, 다나와 같은 종목이 눈에 띄는데 이런 종목들도 실적 발표와 함께 한 번 더 모멘텀을 받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다나와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또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 쪽을 요즘에 이제 많이들 보시잖아요. 나스닥 보면은 우리가 뭐 기술주다 이렇게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마존 제외하고 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고점을 쉽게 이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밀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논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시장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 정도로 보고 여기서 기간 조정이 조금 이어지다가 다시 가는 것이 아니냐. 전 그 말씀을 드리려고 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이 됐기 때문에 급매물 출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월요일 미국 시간 오후 흐름에서 나타났었는데 장 마감 1시간 남기고 무너졌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이뤄졌었냐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한 순간이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물이 급격히 쏟아져 나와서 사실 저는 그 시세를 직접 보고 있었는데 매물 쏟아지니까 막 호가창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까지도 그 하락 기운이 이어지면서 어제는 21위편까지 근처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또 급반등이 나온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승 구간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조정이 아니었느냐. 단기 2평에서 무너지고 중기 2평까지 갔다가 반등을 해가지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실적 호전 어제 나왔었죠. JP모건 쪽이요. 그래서 금융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이끌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구경제 종목이나 컨택 쪽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제까지도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 모두 상승하긴 했지만 나스닥 시장이 연이틀 힘이 떨어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장이 그렇게 됐다 이거 후행적으로 생각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팬데믹이 이렇게 시장 쪽에 주고 있는 영향을 한 가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시장 자산 간의 순환 상승을 만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영향력이 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언택 관련주가 중심된 나스닥이 상승하고 또 채권 시장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나스닥과 채권 시장이 동행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 좀 기이한 현상이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바이러스 영향이 감소하면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 속에서 다우하고 S&P가 유독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순환매수성 성격,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좀 주초에 나스닥의 급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급락이 나타난 것은 뭐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은 계속 저렇게 순환 상승이 나타나면서 어떤 날은 언택하고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어떤 때는 다우하고 S&P가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어느 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모습은 일과성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 또 일과성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것을 어제 회복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면 달러 흐름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강달러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그렇죠. 그게 팬데믹이 만든 또 하나 영향, 그 한 가지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달러가 안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산 간의 순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팬데믹 초반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긴 보였는데, 최근에는 달러 수급의 안정이 나타나면서 보통 미 국채 입찰 때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났었던 달러 강세 현상도 지난주에는 채권 시장이 안정되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지금 하루 이틀 나타났었던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중기 추세를 보면 그 움직임이 확연히 나타나는데, 제가 표로 하나 그걸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중기 추세를 딱 보면은 제가 이걸 아마 오래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상하단의 추세를 딱 보면은 지금 그 아래쪽으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2018년 이후의 흐름을 제가 만든 것인데요. 저렇게 2018년 초에는 좀 확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벌어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2017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하락 추세가 저렇게 만든 것이고, 4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2018년 4월 이후부터 지금 올해 6월까지는 그 2년 가까이 이탈을 해도 일주일 이내에 다시 밴드 내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월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좀 다르죠. 표를 보시더라도 이탈한 이후에 반등을 했지만 거의 지금 7주째 밴드 내로 들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기 상승 추세를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탈을 하긴 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달러가 뭐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안정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2년 동안 오랜 기간 상승을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도 되었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지난주 미국 국채 입찰 일정이 일단 마무리했기 때문에 강세가 될 만한 요인이 미국 자체적으로도 하나 좀 한풀 죽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일정이 지어져 있죠. 지난달에도 그랬지만 22 쪽에서 부양책이 자꾸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유로가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세로 돌아서는 달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이 22 통화정책 회의니까 이러한 단기적인 요인도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시기는 또 언제일까? 그럼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략에 좀 참고하기 위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국채 발행이 재개되는 것이 22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 약세 모습이 좀 완화되거나 다시 강세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8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권 진입하면 시장이 급변동하기보다는 이제 숨고르기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는 것은 다음 주 초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반등 또는 이제 박스권 시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 정도 감안하고 한번 전략을 꾸린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까지는 뭐 이머징 마켓 쪽에 좀 훈풍이 오는, 뭐 외국인 매수세도 간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이유가 안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그 이후부터는 또 숨고르기 쪽으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이 정도를 한번 참고하면서 시장 전략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가 움직임이 좀 달라지면 결국에는 이제 이머징 마켓 시등국 쪽은 선진국하고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해서 좀 실망감이 많았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것을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달러 강세 약화 흐름이 안 나타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화 흐름만 나타나는 것으로도 일단 이머징 마켓 쪽이 그동안의 디커플링을 만회할 환경이 일단 한 가지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머징 채권 지수가 반등을 좀 계속 해왔죠. 그쪽이 좀 멈칫하다가 다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과 연동이 되는 EMBI 스프레드도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 가지 좋아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준 자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주에도 FRB 자산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렇게 전체 자산 표를 하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또 집계가 될 텐데, 지난주 수요일 아니면 이번 주에 집계되는 게 좀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4주 연속 일단 지난주까지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이번 주 수요일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 집계되는 것도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감소한다고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FRB가 QE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요. 근데 그 안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너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안정 흐름하고 동반되는 또 다른 호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준 대산이 달러 강세 추세를 이탈하던 6월 10일에 7조 1,689억 원 이쪽 자산을 기록한 다음에 지난주 7월 8일에 6조 9,207억 원, 그러니까 2,482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구성 항목별로 보면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항목이 채권이나 다른 자산 쪽이 아니라 FRB가 각국 중앙은행하고 맺었었던 달러 수확 금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2008년에도 한번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표로 하나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빨갛게 지금 쭉 올라왔다가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것이 6월 10일에 4,445억 달러까지 늘어났었던 수확 금액이 지난주에 1,790억으로 줄어들어서 총액을 보면 2,655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2,482억이 총액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수확 금액만 줄어든 것이 2,655억 달러이기 때문에 수확 금액을 빼면은 연준 자산은 늘어난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연준이 QE를 끝낸 것이 아니라 QE는 지속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확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이머징 마켓 쪽에 불안했었던 요인들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앙은행 간의 수합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정상화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설사 이것이 제로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2008년에 QE 때도 이게 결국 다 없어졌었죠. 그래서 이것이 설사 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1,790억 달러가 줄는데, 그것이 지금의 QE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이머징 마켓을 안정을 시키니까요. 하지만 자산시장을 부양시키는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 쪽에서는 이쪽은 좀 배제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해도 겁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6월 10일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중간중간에 채권 매입량이 감소를 나타내는 주도 있었지만,
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감소되는 추세는 이쪽 하나뿐이다. 그리고 이쪽은 이머징 마켓이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달러의 강세가 좀 완화가 되는 그 얘기하고 더불어서 EMBI 스프레드가 긍정적인 효과가 보일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플러스 이러한 점도 앞으로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적 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다면 경기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팬데믹이 미국 자산 간의 순환 상승을 만들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은 지금 사상 최고의 화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발행된 그런 채권 국채 입찰을 놓고 보면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또 응찰률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 발행 시기마다 나타났었던 그 달러 강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안정이 된 요인 중에는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팬데믹이 왜 그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만들었고 또 넘치는 유동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팬데믹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안감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시장 내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사상 최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대대적인 격리 조치나 차단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한 기회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경기 흐름에서 그런 QE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를 따져보면은 제가 표 하나 예전에 보여드렸던 표를 이제 와서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 이유는 예전에는 이걸 예상 흐름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예상과 실제가 틀린가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보였는데 제가 파란색 표하고 파란색 박스권하고 오렌지색 박스권 두 개를 그려놨는데 지금 파란색 박스권은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흐름이고 예상치보다 좀 많이 저 흐름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FRB가 예상을 했었던 여태까지 7월까지의 흐름은 파란 박스권이 맞는데 저 오렌지 박스권의 흐름까지가 실질적으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7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저런 가운데 껴있는 파란색과 오렌지 사이에 껴있는 저런 붉은색이 하향하는 그런 조정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기 악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8월부터 11월까지 경제 흐름이 조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좋기라기보다는 악화되었던 것이 7월까지 빠르게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FRB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QE가 중단되면 안 되는 그런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요인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각국 중앙은행하고 수합 상환을 해가지고 QE 물량이 줄어들거나 전체적인 그런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이런 거 하고는 또 QE 지속하고는 좀 별개 논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금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22 통화정책회의 이쪽을 좀 변화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요인이 좀 22쪽에서 나오는가 요거 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QE 자체하고는 좀 별개로 달러 흐름하고의 상호관계 쪽을 좀 우리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펀드멘탈적 요인으로는 지금 우리가 7월 FOMC 회의가 있고 7월 말에요. 그리고 8월 초에 미국 재무부 3분기 경제 흐름 분석하고 또 4분기 재무계획 발표를 하죠. 이게 2월에도 그렇고 5월에도 그렇고 이 타이밍에서 미국 시장이 랠리를 시작을 했었던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에 좀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 8월 초 지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또 한 번 본격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해서 7월 말 8월 초에 반전 포인트를 생각하고 7월에 나타나는 기간 조정을 기회로 좀 매수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흐름까지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인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눈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제 이주연의 돈머 리포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현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자, 운영 원칙 보시는 바와 같이 종목 편입 매수가는 금일 종가고요. 5종목까지 편입합니다. 최대입니다, 최대. 수정 횟수는 총 3회 제공해드리고요. 오늘도 2종목이 소개가 될 텐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자 투표를 해주시면서 한 종목 선정해 주시면 그 종목을 포트에 저희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지금 4종목 차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가 바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지금 급등 흐름 코리아 서키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작한 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스튜디오 드래곤은 소폭씩 하락 중이고 또 코덱스 은선물은 지금 1% 정도의 상승 흐름 어제 편입했나요? 바로 가져가고 있네요. 네, 총 누적 수익률이 이제 나옵니다. 24.7%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 벌써 누적 수익률이 24.7%까지 갔고요. 유비케어, 한국 알콜 목표가 달성, 그리고 오늘 코리아 서키트까지 3종목이 현재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돈조카 터치도 한 종목 나왔었죠. 유나이티드 제약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지금 코리아 서키트가 잘 달려주면서 수익률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뭐 한 종목 한 종목씩 리뷰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드래곤 스튜디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9만 원대 이제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격대를 위아래로 두고 현재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텐츠 관련 섹터를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게임주들은 이제 조금 올라간 종목도 있고 조정받는 종목도 있고 한데 그 드라마 관련이나 영화 관련, 영상 관련, 미디어 매체 쪽 관련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종목 다시 상승세로 돌릴 가능성 높고요. 원래 이제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항상 눌림이 나온다. 이 부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 지금 약 손실권인데 뭐 이 종목 지금 보시는 분들은 신규로 매수도 가능하니까 저점으로 천천히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대로 보유를 하기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조금 크다 보니까 좀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컨텐츠 관련 섹터들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인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조정 이후에 21선 밟고 어저께 양봉이 한번 나왔는데요. 오늘 갭 상승 출발해서 눌리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수렴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방향은 위로 잡아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수소 관련 산업, 2차 전지 관련 섹터 이쪽은 앞으로 그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단지 지금 에너지를 좀 모아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손절가 이탈 안 하면 괜찮은 흐름이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조금 전에 뭐 목표가를 달성하고 15,000원 부근까지 한번 시세 강하게 나왔는데요. 제가 요거 월요일날 추천을 드렸을 때 추천 드리고 마감 임박 60분에서 뭐 KH바텍을 사시려고 하시던 그 시청자님께 그 종목 말고 휴대폰 관련주로는 코리아 서키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 시세가 훨씬 더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나 예상대로 강하게 상승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고점 살짝 돌파하고 눌리는 흐름인데 이렇게 끝날 종목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 뭐 수익 목표가에서 정리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혹시나 이 종목 가지고 계시거나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쭉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시세 좀 더 나오고 음봉이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8월 21일 날 신규 폰 출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출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코덱스 은선물 H죠. 이 종목은 이제 갭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이 이제 굉장히 괜찮게 나와줬는데요. 전 고점 저항 자리를 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은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이 종목 역시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산 주로 이렇게 뭐 해지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담아가기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뭐 이렇게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부분에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추후의 흐름이 뭐 강하게 빠르게 목표가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 일단 수익권에서 나중에 제외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현재 포트폴리오 지금 보시면 엔터주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주 하나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 하나 있고, 코리아 서킷은 이제 포트에서 제외됐죠. 이게 IT PCB로 해서 넣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이 은선물까지 해서 세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뷰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편입할 후보군들도 만나봐야 될 텐데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두 종목 들어볼까요? 네, 두 종목 준비해 왔는데 네. 첫 번째 이글벳, 그리고 두 번째는 KCT입니다. 이글벳은 이제 동물 의약품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고요. 뭐 양돈이나 추구 그리고 애완동물 관련해서 이제 의약품들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KCT는 뭐 특수 단말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화폐 개혁 관련주로 엮여서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자, KCT까지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선정해 주셔야 돼요. 1번이 이글벳, 2번이 KCT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1번, 2번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넣으면 좋을지 투표해 주시고요. 투표 받는 동안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1번 종목이죠. 이글벳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물 관련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이제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동물 관련된 질병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슈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그 중국에서 발병을 하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시세가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인간들에게도 옮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런 부분으로 7월 초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이후에 단기적인 눌림목 만들어주고 어저께 양봉으로 강하게 시세가 또 올라왔는데 오늘 음봉으로 단기적으로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이 종목이 저는 상승 출발한 다음에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KCT입니다. 2번인데요. 2번 종목 KCT. 로또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로또나 막권 이런 거를 이제 판매하는 특수 단말기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근데 화폐 개혁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서 굉장히 이렇게 시세를 크게 움직여줬었던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유난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내년 초부터 디지털 화폐를 시행함으로써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화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그냥 테스트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시세 분출하고 박스권 삼각 수렴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방향 위로 잡고 정고점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KCT 그리고 이글벳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투표가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포트에 어떤 종목 편입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이글벳을 넣겠다고 저 개인적으로 KCT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글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글벳의 투자 포인트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글벳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돼지 열병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는 부분,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흑사병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흑사병이 그냥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벼룩이라든지 벼룩들이 이제 동물로 감염시켜서 동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로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흑사병 쪽으로는 이제 대장주가 아니지만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돼지열병 관련한 이슈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죽지 않고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채시스랑 함께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두 종목이 이제 대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이글벳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상단의 매물대가 채시스보다는 적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 하면 좀 더 쉽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약 한 5개월 정도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이어지고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두 번째 상승은 기간이 조금 짧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9,45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8,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시가 상승 출발한다면 바로 양봉으로 저항권 9,000원대를 돌파하고 목표가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가 하락 출발한다면 거래량 없이 반봉으로 5일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글벳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이용하실 수 있어요. 노란톡 이용하신 뒤에 친구에서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거나 QR코드 검색하시면 바로 또 손쉽게 이주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